이 삶은 오직 꿈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롯하게 우리의 삶이 된다. 글쓰기는 인식이며 인식은 창조의 본질인 셈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에서만 나옵니다. 타인에게 이유 없이 다정할 때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플롯이 바뀝니다. 비록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지만 제 뒤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 쓰러져 울고 있는 땅 아래에 자신이 모르는 가능성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세계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오직 이유 없는 인정함만으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에게 낭독 성우 송정희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저희와 함께 살아낸 책은 바로 김현수 작가님의 너무나 많은 여름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 귀하게도 김현수 작가님과 그리고 또 김현수 작가님과 또 어떠한 인연법으로 인해서 우리 샨티 대표님이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셔갖고 오늘 이런 귀한 자리가 마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과 샨티 대표님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 낭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샨티 대표님도 음소거 해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소설 쓰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저희 김현수 작가님이 저희가 너무 막 갑자기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당황을 하셨을 텐데요. 두 분이서는 어떤 인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샨티 대표님? 음. 우리의 인연 30살 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아주 가깝지는 않은, 그렇죠? 저는 한 날이 기억이 나는데 되게 추운 날이었고 우리가 같이 술을 먹다가 너무 추워서 저의 기억이 잘못됐으면 작가님 고쳐주세요. 너무 추워서 두 손으로 술을 처음에 주고받고 하다가 한 손으로 합시다. 이렇게 추운데 그러다가 그냥 말도 놓읍시다. 그래서 말을 그날 놨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술이 깨고 말이 잘 안 나져서 되게 이상한 말투로 했군. 그랬네. 뭐 이런 존대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 그런 이상한 말을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맞죠? 네, 약간 선비들처럼 말을 기억이 나네요. 네. 뭐 그래서 가깝고도 아직은 가깝지 않은 그냥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이렇게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을 하게 됐고 그 김현수 작가님이 저한테 졸지에 중간에서 방자 역할이 되셨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방자든 향단이든 저는 오늘 2시간 행복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셨고 행복할 것을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어쨌든 제가 뭐 작게라도 역할을 했다니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10월 달을 조금 머리가 복잡하게 좀 시작을 했는데 매일매일 올라오는 김현수 작가님 이야기 소설 들으면서 그리고 그, 특히 좋았던 게 저는 그 고작 한 뼘의 삶인가요? 네. 그 꿈속 헌책방에 가서 김현수라는 이름을 적고 아마 가져온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꿈꾼 덕에 가져다 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쨌든 저의 10월이 조금 더 수월하게 편안하게 잘 또 아름답게 지날 수 있었고 그래서 네,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방자에서 이제 청자로 돌아가서 오늘 낭독 이야기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이 제일 처음에 이 김현수 작가님의 작가님 이름과 또 작품들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저희 이 모든 오늘 낭독회 기획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한 우리 임현순 선생님이 이 책을 꼭 하자. 그리고 또 김현수 작가님의 책으로 꼭 우리가 낭독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계속 권유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임현순 선생님, 네, 너무 애쓰셨어요. 네. 네. 저야말로 지금 너무 꿈속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박정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진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뭔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음, 제가 이번에 한번 느끼겠던 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음, 왜냐면 낭독이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매일 그냥 통화로 만나면 낭독 이렇게 살았는데, 출간 딱 되자마자 아시는 분이, 김현수 작가님이 낭독회에서 한 소설을 가지고 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걸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는데, 어, 읽기 좋은 이름이라는 김혜란 작가님의 책을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서 그 안에 김현수 작가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열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열무가 근데 책을 보니까 2019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열무가 지금 몇 살일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와중에 또 박상영 작가의 책 속에서 가파도 레지던스에서 김현수 작가님 하고 만난 그 일화들이 막 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 제가 예전에 김현수 작가님 책 읽었던 것도 소환해 보고, 그리고 읽다 말았던 그 굿바이 이상? 예, 이 책도 이번에 한번 다시 꺼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책은 팔면 안 되겠구나. 한번 산 건 갖고 있으면은 언젠간 내가 또 꺼내서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고서 작가님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작가님의 목소리로 사람들의 어떤 밤을 위로하는 그런 낭독회를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들려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또 막 레제 출판사도 검색을 해보고 여기저기 막 했는데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작가님이 오시겠다고 하셨다니까 그냥 매일매일 말하고 다녀야겠다. 나는 이제부터. 이거 어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매일 내가 하고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말하면서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어, 지금 작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작가님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방금 그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어서 저도 그 생각에 굉장히 지지를 합니다. 뭐냐면은, 말을 하고 싶은 것들,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말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글자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문학이라는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써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굳이 뭐 싫어하는 것들을 글로는 뭐 쓰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뭐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뭐 그다음에 뭐 남들도 좋아할 테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말에는 어떤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글로 쓰게 되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얼토당토 안 하는 것들까지도 글로 막 쓰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책에도 썼다시피 뭐 전쟁 같은 거는 끝났으면 좋겠다. 뭐 그래도 끝이 안 날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글로는 쓸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면서 글 쓰는 업이라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방금 제가 그 뜻하지 않게 또 사례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네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셔서. 네. 아, 네. 이렇게 이 자리에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진짜 이유 없는 다정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행히도 지금 좀 당황하시거나 불편하시거나 이렇지 않고 또 여기에서도 영감의 재료를 얻으셔가지고 지금 편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저희 낭독회 시작할 수 있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임현순 선생님께서 먼저 김현수 작가님에게 보내는 편지로 저희 오프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편지 낭독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감기 중인데요. 감기님이 아직 안 나가셔가지고 기침을 좀 안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낭독을 하다가 기침이 나오더라도 그때 그럼 기침 한 번 좀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수 작가님, 작가님의 이름을 불러봐요. 저희는 송정희 성우님과 한 달 한 책으로 낭독을 하고 있어요. 낭독이라는 같은 방향을 보고 소리를 내요. 그리고 소소하게나마 매월 낭독회를 열어요. 낭독은 암울한 코로나 시대라는 깊은 강물 속을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를 계속 사랑하게 했어요. 작가님이 전국의 작은 책방을 돌며 낭독한 이야기. 작가님이 직접 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면 어떤 표정일까? 그날은 어떤 바람이 불까 하고 상상했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며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자고 마음먹게 해준 작가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미래를 꿈꿨어요. 그 상상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지금 눈앞에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낮의 삶을 뜨겁게 보낸 사람들의 밤에 힘을 주고자 이야기를 전하는 작가님의 마음은 낭독가의 마음과 같아요. 세상의 이야기를 찾아 사람들에게 작가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전해져 힘이 되길 바라는 점에서 그래요. 주말에는 깨를 털고 왔어요. 저는 식사와 간식을 담당하며 주방과 밭을 수시로 오가며 그 사이에 깻단을 나르곤 해요. 도리깨로 깨를 털 땐 저녁 노을이 내려서야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고 허리를 조심스럽게 펴요. 올해는 깨 터는 기계로 깨를 털었어요. 도리깨질보다 단축된 시간과 근육통을 덜 앓게 했지만 몸은 점점 풍화되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도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는 같습니다. 노쇠하신 아버님은 기계로 털면 버려지는 깨가 있을까 싶어 기계를 통과해 털고 나온 깻단 부스러기를 다시 기계에 넣고 터는 과정을 한 번 더 합니다. 한 톨의 깨를 얻기 위해 몸이 너덜너덜해지는 경험을 하면 세상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깨 터는 날 하루의 이야기지만 이날을 위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태양과 바람이 도와주길 바라고 한여름 깻잎들이 병들지 않게 하려고 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의 시간이 들어있죠. 그리고 알게 돼요. 토끼, 도끼, 깨. 같은 땅에서 5가마니의 깨가 나올 때도 있고 한 가마니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일일비하지 않고 두 개의 막만 남은 동맥을 가지고 살듯
세상을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서 울창한 숲에 있는 것처럼 숨을 크게 들이쉬어요. 세상의 바람은 깨안기로 가득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20개의 삶의 노래를 낭독하며 모든 이야기를 사랑했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자유이용권을 더 사랑하는 일에 쓰겠다는 꿈도 꾸고요. 이런 꿈을 꾸다 보면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으로 서로의 존재함에 감사하는 오늘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꺾인 몸에 마음도 꺾이는 이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바람이 되어주어 고맙습니다. 작가님의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의 마법의 가루처럼 뿌려져 웃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여정에 나에게 낭독가들이 함께 할게요. 함께 할게요. 네, 함께 할게요. 함께 할게요. 2023년 10월 26일 임현순 드립. 네, 저의 편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전히 너무 떨리지만, 깨발랄하게 하려고 했는데 깨턴 기념으로 잘 안 됐던 것 같아서, 예. 그렇지만 여기까지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본격적으로 너무나 많은 여름이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을 해주실 선생님은요. 제가 사실은 좀 소리 없이 조용하게 몰래 좋아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거든요. 네. 저희의 귀를 꽉 잡아주시는 윤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깨가 쏟아지는 너무나도 다정한 편지,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는 북 내레이터 윤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홋카이도의 아름다운 겨울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신혼여행의 설렘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색했던 행복이 어느새 익숙해지고 또 잊혀졌다가 다시 찾아오듯 어쩌면 우리의 인생 그 자체도 토키도키 유키, 때때로 눈이라는 말처럼 때때로 행복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늘 행복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행복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저의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토키도키 유키. 신혼여행지는 홋카이도였다. 여자가 겨울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 두 사람은 1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니 낯선 행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어색하기만 한 행복이었다. 이런 행복과 함께 있어도 괜찮을까 싶은 걱정마저 드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행복이었지만 아직은 예식의 흥분이 남아있어 감사하게 여기기로 했다. 1월의 홋카이도는 사랑하기 좋은 섬이었다. 낮이나 밤이나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었다. 결과적으로 최고의 신혼여행지였다. 어느새 잠들었다 깨어보니 여자가 침대 머리맡에 라디오를 켜고 있었다. 남자는 일본어를 잘 몰랐지만 반복되는 목소리를 들으며 라디오 속의 여성이 홋카이도 도시들의 이름을 말한 뒤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은 모두 토키도키 유키였다. 삿포로 토키도키 유키, 하코다테 토키도키 유키, 오타루 토키도키 유키. 토키도키 유키가 뭐지?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때때로 눈이라는 뜻이야.
그럼 눈이 온다는 예보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기는 온다는 뜻이겠지.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를 홋카이도에서 촬영하지 않았나? 맞아, 러브레터. 오타루에서 찍었어. 여기서 멀지 않아. 오겐키 데스까? 라고 남자가 두 손을 모아 외쳤다. 일본어를 몰랐지만 그 대사는 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여자도 두 손을 모아 대답했다. 와타시와 겐키 데스. 그때 둘은 젊었다. 결혼식장에서부터 따라온 낯선 행복은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을 뒤쫓아 달려야만 했다. 눈물 같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두 사람은 삶이 그렇게 멈추기를 바랐다. 삶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카페 롤링스톤즈에 갔을 때였다. 그 카페에서 그들은 겨울이 시작되면서부터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는 홋카이도의 눈에 대해 들었다. 겨울 내내 거리의 눈은 쌓여간다. 아이의 키만큼. 눈은 자란다. 어른의 키만큼. 겨울이 깊어지는 만큼 더 높고 더 단단하게.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사랑하고 증오하고 기뻐하고 원망한다. 겨울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3월이 되면 서서히 그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카페를 지키던 할머니가 말했다. 삶은 인간의 바람보다 더 긴 것이에요. 언젠가 봄이 되자 어른들의 키보다 더 높이 쌓였던 눈더미가 녹아내리면서 젊은이의 시체가 나왔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겨우 봄까지 숨길 수 있었을 뿐이었죠. 인간의 바람이란 그처럼 헛된 것이니까. 어색하기만 했던 행복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가끔씩 둘은 신혼여행 때의 일들을 얘기하곤 했다. 토키도키 유키라는 말처럼 때때로 내리며 차곡차곡 쌓여가던 거리의 눈을. 인간의 바람보다 삶은 더 오래가는 것이니 이후의 인간은 서로 의지해 삶을 건너가야 한다는 카페 할머니의 당부를.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다. 1월의 홋카이도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 기억도 조금씩 잊혀졌다. 토키도키 유키, 기억나? 어느 날 여자가 말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토키도키 유키. 아이가 그 말을 따라했고 두 사람은 웃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행복이 어느 틈인가 나타나 그들의 옆에서 웃었다. 이제 행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때때로 내리는 눈과 마찬가지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행복이 오기는 온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알게 됐으니까. 삿포로의 할머니가 한 말처럼 그렇게 긴 삶이 계속됐다.
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우아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김혜진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낭독가 김혜진입니다. 저는 젖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법 에피소드를 낭독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개그맨이자 소설가인 신기철 씨를 소설인 줄 알면서도 갑자기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한번 하기도 했었어요. 이 작가는 신기철 씨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인생의 터널들, 우리도 중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 저는 책의 그 띠지에 나오는 이유 없는 다정함만으로 이 말이 너무 예쁘고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말이 본문에서 어디 나올까 하면서 읽었는데, 여기 에피소드에서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난 누구에게 정말 이유 없이 다정하거나 따뜻해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었었고요. 그 다정함이 내가 사는 세상을 정말 본질적으로 아름답기도 창조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웠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진 못했지만 오늘 그 다정함을 끌어모아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젖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법. 그 새벽에 제가 마주한 검은 암흑 속에는 동료 개그맨의 소개로 로스쿨에 다니던 젊은 아내를 만나 연애하는 동안 우리가 여행한 곳의 풍경과 함께 먹은 음식과 서로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싶었던 밤들과 미래에 대해 함께 얘기했던 날들과 과분한 행운은 여전히 저를 행복하게 했고 서로에게 한 말실수와 무례한 행동들과 예상치 못한 불행은 다시 봐도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암흑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저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암흑은 제 감정에 따라 반짝인다는 사실을. 암흑 속에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제 감정이었습니다. 보이는 대로의 삶. 표면의 삶은 제 감정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날벌레들이 얼굴에 달라붙는데도 그게 제 몸 같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기를, 용서해 주기를, 나를. 우리는 그 용서의 대상이 죽은 아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였다고 그는 말했다. 마침내 그는 그들 관계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그는 그 인생을 한 번 더 살아가고 있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신곡 기뻐하고 메스도 또 화를 냈다. 메스도 부터 그래야 빈자를 그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알 수 있었고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좋았다. 그 깊고도 완벽한 어둠을 처음 대면했을 때 저는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삶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베란다 밖에 그 암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건 너무나 아름답고 영롱한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쁨과 슬픔, 환희와 좌절 속으로 저는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그렇게 저는 그 깊고도 완벽한 암흑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신기철 씨의 오른손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제 몸이 모두 검정에 물들고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괜찮아요. 무서우면 소리를 질러도 좋아요. 라고 말하며 누군가의 등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깊은 암흑을 통과해 그 객실 승무원의 마음으로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저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아내가 죽지 않은 이야기 속의 저.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슬퍼하는 아내를 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그 마음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발밑에 광부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광부들을 존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건부도로 가는 길에서 조지 오웰이 광부들의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거 기억납니까? 조지 오웰에게 소설가란 이 두 세계 사이를 넘나드는 존재입니다. 비유하자면 소설가는 마르고 젖은 존재인 셈이죠. 소설가는 몰라도 되는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그 세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글쓰기는 인식이며 인식은 창조의 본질인 셈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에서만 나옵니다. 조지 오웰이 광부들의 세계에 대해 말한 것도 다정함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이유 없이 다정할 때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플롯이 바뀝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세계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으로 말입니다. 제가 소설을 쓰고 출판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 다음 선생님은 누구셨더라? 사이에 잊었네요. 아, 제 다음 선생님이 누구셨죠? 접니다. 아, 네, 혜자 선생님, 네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애기 소리 많이 나죠? 아기가 울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낭독가 윤혜자입니다. 김혜진 선생님의 가슴에 와닿는 다정한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두 번째 밤을 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책 속의 문장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재회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기태는 조기축구회에서 생애 첫 해트트릭을 올리다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진 뒤 이제 누구보다는 감정에 요동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의사가 그에게 하는 말에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화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에 따라서 심장이 크게 뛰기도 하거든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다들 그랬으니까. 저는 이 문장이 기태가 환자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험한 재회.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뒤
기태는 의사가 말한 대로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세상을 받아들이는 연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마음을 쏟지 않는 연습. 그러나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태는 어떤 일이든 받아들였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는 있었다. 기태의 생명은 그렇게 연장됐다. 납득하지 못하는 순간 기태의 삶은 중단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낯익은 얼굴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화영이었다. 대학 때 헤어진 이후 첫 재회였다. 기태가 아는 체를 했다. 중간에 내린 두 사람은 가까운 커피숍으로 갔다. 어디 사느냐, 뭐 하고 사느냐 등등의 스몰 토크 끝에 기태는 화영이 아직 미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가봐야겠다며 화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황한 기태는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다. 나는 아직도 그때 왜 우리가 헤어졌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너를 보니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다시 떠올라서 힘드네. 그때 우린 너무 어렸어. 기태의 심장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그건 네가 다른 남자를 사귀었기 때문이었어. 자신이 아는 진실을 기태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너무 오래 방치했어. 나는 사랑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었어. 화영 역시 자신이 아는 진실을 말했다. 넌 나한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화영이 마침내 말했다. 기태는 오른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막이, 그리고 또 세 번째 막이 터질 테니까. 나를 사랑하긴 한 거야? 화영이 물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헤어질 수가 있어? 난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화영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인생은 그런 것이다. 납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서로 얘기했다면 헤어지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와서 10년 전의 일을 따져가며 왜 그랬냐고 묻는 건 무의미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일들이 납득되리라. 기태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지금까지 너를 잊고 산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 지금도 너를 사랑해. 기태의 동맥에는 막이 하나 없었다. 나머지 두 개의 막을 보호하려면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인생이라고 뭉개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은 터져버릴 것이다. 화영은 놀란 듯 가만히 기태를 바라봤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로써 기태의 생명은 연장됐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진정성 있는 삶의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이가피 선생님이십니다.